냈어요 다. 다 냈어요. 네. 처음엔 프로모션 할 때만 그러고. 성명 발표할 때 오늘 여기 무슨 얘기 한다고 근데 너는 일단 족박을 준 거지. 오늘 그 움직여 대표님, 저희 사전회의에 없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짧아서 그렇게 하는데 네, 마치 저쪽에- 우리가 저쪽을 피하는 거 같이 그래갖고 그거 해야 되지 않냐. 아 그냥 하세요 하는데 뭐 괜히 뭐 섞이기 싫어서 그런 건데 좀 하기가 불편하시니까 괜찮아요. 뭐 그래도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아 이동섭 이동수 씨 의원님 오신다고? 자리 하나 좀 비워주세요. 못 오신다 그러더니 빨리 오시라 그래. 몇 시까지 용인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오시는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이 작은 글씨가 다 보여요. 역시 정보만 난 안 보여. 제가 보이긴 하는데 1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어서 오세요. 딱 맞춰 오셨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9시가 안 돼서 잠깐만요. 예, 정각 9시입니다. 바른미래당 제66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번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검찰이 못할 짓을 한 것처럼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력 최고위층의 비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유재수 전 부시장을 대체 청와대의 누가 왜 어떻게 비호하고 감찰을 무마한 것인지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또한 검찰이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검 도입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도둑이 재발절이기 때문이라는 해석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조국 사태 때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검찰을 비난했지만 결국 조 전 장관 부인, 동생, 처남이 모두 구속되고 조 전 장관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공직자 한 사람이 제보를 해와서 제보 내용을 정리해서 경찰에 넘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제보자가 다름 아닌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정치공작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을 겁박하면서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해봐야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화를 키우지 말고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최순실 사건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탓을 하며 국회를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법정 기한 내에 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빌미 삼아서
합의 처리를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는 계속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필리버스터 철회만 주장하면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예산안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 명분도 없습니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거부하면서 4+1 협의체라는 국회법상 근거도 권한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멋대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멋대로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입니다. 국회법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사 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결특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이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연장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멋대로 예산안을 뜯어 고치라는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지난 이제 12월 10일 새로운 원내 지도부 선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문제도 새로운 협상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기국회에서 우선 예산안부터 합의 처리하고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4+1 협의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에 즉각 응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끝내 예산안 불법 심사와 강행 처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 집권 여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예산 심사 행위를 의장님께서 권한으로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심사를 거쳐서 제출된 불법적인 수정안, 그것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다는 뜻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수정안이 제출되지 못하도록 즉각 본회의를 열어서 차라리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붙여주십시오. 그 길만이 입법부인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고 국회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산자위 간사 김삼아 의원입니다. 지난 1일에 1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3%나 감소한 441억 달러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30.8%, 석유화학 19%, 선박은 무려 62.1%나 급감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을 지탱하는 주요 품목들이 거의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또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에서는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4%밖에 안 될 정도로 성과가 저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호언장담한 올해 2% 성장률 마지노선은 사실상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지난 10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돼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4월 25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참사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물론이고 정부 누구도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는 없이 여전히 외부 환경만 탓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나타난다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
공수표가 된 것처럼 다음 분기에는 회복된다, 내년이면 나아진다고 국민을 속이며 국민의 혈세로 단기 알바 자리나 만들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년 초에 2019년도 GDP 성장률, 2019년 12월 수출 증가율 통계가 발표될 때도 정부가 또다시 미중 무역 분쟁, 대외 환경 악화만 핑계댈까 걱정입니다. 정부는 손쉬운 공무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 비대화보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부분의 활성화가 필요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유린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 간의 정상적인 예산 심사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이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총선용 야합 예산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예산안은 예결이나 그 소속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제84조 2항 또 제45조 1항을 위반한 범법 또 불법 행위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정적인 보수 야당 측은 패싱하고 민생을 볼모로 총선을 치르고 당 모의 주듯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모아서 민생과 선거법 등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심사 대표자를 제멋대로 패싱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정체도 요상한 4+1 회의체에서 심의하는 것, 이것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혁적 중도 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치 공작에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법 행위는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사자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회라면 당장 해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 이소위와 전체 회의가 차례대로 열려 데이터 3법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 통과가 원내 대표 간 합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방위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예결소위 파행 등 리더십의 부재, 제1야당의 일방적 회의 일정 기피로 불필요한 갈등만 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라도 바른미래당의 중재로 어렵사리 법안 소위가 개최되었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임위 의결을 거친 만큼 이를 계기로 향후 과방위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과방위에는 800여 건의 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 가계통신비 문제 등 여러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쌓여 있는 만큼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외면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 양당에 말씀드리며 추후 일정 합의를 위해 저와 바른미래당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 원내의 소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이 추진한 법안으로 K-팝, K-드라마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세 특례 제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은 3%, 중공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범위로 제작 비용 후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에 발표했지만 공제율을 기본보다 훨씬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아 영상 콘텐츠 관계자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2월 이 제도를 기존 세액 공제율 현행 그대로를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세액 공제 대상에 신한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당초 이 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반대는 물론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오랜 설득을 통해서 다행히 제안 그대로 조세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영상 콘텐츠 업계에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저 자신 무척 기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개정안이 본회의의 통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정보통신망법은 정말 어렵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신영현 간사님께서 중재하고 발로 뛴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3법은 원내대표 간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양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생개혁법안은 우선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동섭 수석께서 말씀하신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기재위 소위 통과는 그동안 저희가 업계의 현안들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동섭 원내수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향후에도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저희 당에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